나는 봉급 높던 직장을 그만두고 당시 단지 5개의 스토어를 갖고 있던 시애틀의 조그만 커피 소매 업체인 스타벅스사에 합류했다. 나는 그 당시에 스타벅스를 본 것이 아니라 미래의 스타벅스를 보았던 것이다. 여러분들 스타벅스 좋아하시나요? 저는 스타벅스 정말 좋아하거든요. 스타벅스 커피는 정말 맛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커피 맛 저는 잘 모르는데 스타벅스 커피는 다른 곳과 달리 뭔가 고급진 커피 맛이 느껴져요. 제가 서울대 입구 근처에 사는데 서울대 입구역에만 스타벅스가 3개가 있어요. 진짜 어딜 가나 스타벅스 매장을 볼 수 있는데 도대체 스타벅스는 누가 만들었고 그리고 어떻게 생기게 됐을까요? 먼저 스타벅스의 CEO 하워드 슐츠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하워드 슐츠가 스타벅스의 CEO는 맞지만 스타벅스는 하워드 슐츠가 만든 게 아니더라고요. 스타벅스 탄생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타벅스를 만나기 전 하워드 슐츠는 잘 나가는 세일즈맨이었어요. 퍼스토프라는 회사에서 하워드 슐츠를 스카우트했고 자회사인 헤마플라스트의 부사장 자리까지 그를 승진시켜줬습니다. 그게 1979년이었어요. 부사장 자리까지 승진한 하워드 슐츠는 연봉을 75,000달러를 받았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겨우 28살이었어요. 대박이죠? 28살에 우리나라 돈으로 연봉 9천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4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연봉이 10억은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하워드 슐츠는 어린 나이에 빠르게 성공했고 누가 봐도 부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1981년 어느 날 하워드 슐츠는 영업할 곳을 찾다가 이상한 가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시애틀에 있는 조그만 소매업체가 이상하게 한 종류의 드립식 커피 추출기를 대량 주문하는 것이었죠. 이게 왜 이상하게 느껴졌냐면 당시 미국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커피를 전기 퍼콜레이터나 드립 커피 머신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가게는 구식 커피 추출 기계를 계속 고집하는 거였어요. 하워드는 이 소매업체를 조사해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 소매업체가 바로 스타벅스였어요. 뉴욕에서 일을 하던 하워드는 시애틀에 있는 스타벅스로 찾아갔습니다. 당시 스타벅스는 입구에 바이올린을 켜며 자선 모금을 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문 앞에 있었습니다. 수수하면서도 개성이 넘치는 곳이었죠. 하워드 슐츠는 그의 책에 당시 스타벅스를 이렇게 묘사했어요. 문을 열자마자 숨을 가득 들이마시게 하는 자극적인 커피 향기가 나를 안으로 이끌었다. 커피를 정성껏 추출하는 스토어 안의 모습은 마치 종교 의식처럼 보였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커피하면 캔커피를 생각했어요. 하지만 스타벅스는 진짜 원두 커피만을 파는 가게였습니다. 그곳에서 하워드는 스타벅스의 사장인 제리와 판촉 매니저인 린다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둘은 당시 30대 후반이었는데 하워드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하여 커피에 인생을 걸게 됐는지 듣게 됐어요. 이들은 전형적인 사업가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중 누구도 비즈니스 제국을 건설하겠다는 열망은 없었어요. 그저 그들은 커피를 사랑했고 사랑하는 도시인 시애틀의 시민들에게 최고의 커피를 선보이겠다. 이 하나의 이유로 스타벅스를 만들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 미국의 다른 커피 회사들은 품질과 향을 무시하고 값싼 원두만을 섞어서 캔에 담아 팔았고 커피가 찌들 정도까지 슈퍼마켓 선반 위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스타벅스 사장 제리와 고든이 새로 오픈하는 스토어의 이름을 고민하고 있을 때 제리가 모비딕이라는 책에 1등 항해사 이름인 스타벅스 라는 이름을 제안했고 그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게 스타벅스 이름의 유래예요. 아무튼 1971년 시애틀은 보잉 버스트라 불리는 심각한 불황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스타벅스는 첫 번째 스토어를 오픈했던 것이죠. 당시 스타벅스는 커피를 한 잔 한 잔 팔지 않고 원두를 팔면서 커피 맛을 보도록 샘플을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오픈 첫날 판매량은 예상을 훨씬 앞질렀어요. 그리고 그 주 토요일에
시애틀 타임즈의 인기 있는 칼럼에 스타벅스 기사가 나가며 굉장한 수의 고객이 몰려왔죠.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스타벅스는 매년 흑자를 기록했어요. 스타벅스의 사장인 제리와 고든은 커피 그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커피 판매를 극대화시킬까 이런 걸 생각하고 있지도 않았어요. 오직 사람들에게 즐길만 하다고 믿고 있는 것, 그것을 공급해준다는 자부심밖에 없었습니다. 하워드 슐츠는 제리와 고든과 만남을 가진 후에 뉴욕으로 돌아왔어요. 그는 스타벅스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스타벅스의 발전에 자신이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에 들어가기 위해 제리를 1년 동안 설득했어요. 스타벅스에 대한 하워드 슐츠의 아이디어가 제리는 감동시켰지만 스타벅스 내에 다른 사람들이 뉴욕 출신인 하워드 슐츠를 영입하는 걸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워드 슐츠에게 스타벅스에서 일을 한다는 건 75,000달러의 연봉과 부사장이라는 그 직위, 그리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승용차 등을 전부 포기하는 일이었어요. 이것들을 다 버리고 그 조그만 소매업체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었죠. 그래서 하워드 슐츠의 친구들, 부모님 모두가 하워드를 말렸습니다. 하워드 슐츠는 자신이 맡을 분야에 대해 스타벅스의 사장 제리와 1년에 걸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1982년 봄, 하워드 슐츠는 제리와 함께 스타벅스의 주주이자 이사회의 멤버인 스티브와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는 하워드 슐츠가 스타벅스에 들어오냐 마냐가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자리였어요. 식사 자리에서 하워드 슐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지금보다 훨씬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시애틀에 있는 북서 지역을 넘어 서부 연안에 있는 도시 전체로 수십 개, 아니 수백 개의 스토어를 가진 전국적인 회사가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스타벅스라는 이름은 세계적 품질을 보증하는 고급 커피의 대명사가 될 것입니다.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날 하워드 슐츠는 제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하워드. 나쁜 소식이에요. 그들은 논의 끝에 하워드 슐츠를 고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너무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 같고 위험도 클 것 같다는 이유였죠. 나는 포탄의 충격으로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나의 미래가 눈앞에서 반짝이면서 펼쳐져 있다가 갑자기 펑 하고 불타 없어지는 것을 보았다. 하워드 슐츠는 다음날 제리에게 다시 전화를 했고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어요. 그는 스타벅스 관계자들이 하워드 슐츠가 회사를 주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원치 않으며 그를 고용함으로써 스타벅스의 기존 문화와 가치가 흔들리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이었어요. 하워드는 스타벅스에 대해 그리고 이 기회에 대해서 모든 열정을 담아 설득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스타벅스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했어요. 제리, 이것은 지금 나에 관한 것이 아니고 바로 당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타벅스의 운명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회사이고 당신의 비전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들이 당신의 가슴 속에 담긴 꿈을 빼앗아 가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하워드의 이야기를 들은 제리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한번 생각해보고 내일 다시 전화를 주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워드는 그날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다음날 아침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24시간을 낭비한 데 사과드립니다. 우리는 전진할 것입니다. 하워드, 이제 스타벅스에서 나와 함께 일을 합시다. 이렇게 하워드는 스타벅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스타벅스의 탄생기입니다. 스타벅스는 하워드 슐츠를 영입한 이후 폭풍 성장을 했어요. 원래 지금의 카페처럼 커피를 한 잔 한 잔 팔지 않았지만 하워드 슐츠의 제안으로 스타벅스는 매장 안에 커피를 마시고 갈 수 있는 바를 만들었고 고객들에게 커피 맛을 음미하게 했으며 또 커피를 아주 섬세하게 만드는 바리스타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또 커피의 깊은 맛을 내는 방법들을 친절하게 고객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싸구려 커피만을 먹던 미국 사람들은 스타벅스의 깊은 커피 맛에 매료되었고 스타벅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커피 브랜드가 됐습니다. 스타벅스 커피 한 잔에 담긴 성공 신화라는 책을 읽었는데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이 있었어요. 당신을 사로잡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들도 역시 반할 것이다 라는 문장이었어요. 하워드 슐츠가 스타벅스에 매료되어 자신의 인생을 걸었고 스타벅스는 전 세계를 매료시켰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사로잡은 무언가가 있나요? 만약 있다면 그걸 유튜브나 SNS 등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가치를 나눠보는 건 어떠세요? 여러분을 사로잡은 그 가치가 분명 다른 사람들도 움직이게 만들 거예요. 지금이라도 시작해보세요.